밝힌 의원이 한 명 있습니다. 과연 누굴까요? 목소리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된 보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유한국당이 결국은 생존할 수 없음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더 이상 자유한국당에 머물러 괴로운 심정으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개혁적 보수, 따뜻한 보수, 말이 통하는 보수, 미래로 나아가는 보수, 바른정당이 여기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내에 양심적인 의원님들의 결단을 내릴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인터넷상에 김세연 의원이 막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라와 있던데 바른정당을 탈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세연 의원을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탈당하지 마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 잘 안 먹힌 모양이죠? 예, 오늘 유 대표가 이제 그렇게 밝혔습니다. 유 대표가 이제 김세연 의원 최대한 설득을 했는데 설득이 잘 안 된다라면서 상당히 낙담한 그런 말을 했었는데 김세연 의원이 누구냐면요. 사실 바른정당 이제 정당이 설립되고 나서 정책위의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승민 대표를 근거리에서 같이 다니면서 뭐 이제 정강과 그런 정책을 이렇게 만드는 주요 역할을 해왔고 이 사람은 절대 안 떠나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이제 오늘 탈당을 해서 한국당 입당 추진을 한 겁니다. 예, 그렇군요. 노 기자가 김세연 의원하고 직접 아까 좀 통화를 해봤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예. 김세연 의원이 지금 이제 부산 지역구에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요. 부산에 있군요. 네, 저한테 설명했던 이제 당을 떠나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지역구의 압박이 좀 거센 거 아니냐 이런 게 당내에서도 그런 관측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이제 김세연 의원 지역구 안에서 뭐 구청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거 준비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바른정당 지지율이 사실 한국당에도 훨씬 못 미칩니다. 부산 민심이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이제 지역 민심을 반영을 해서 이런 결심을 한 것 같이 보인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김세연 의원도 그동안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제 그동안에 어떤 정치적 어떤 역경을 함께 온 게 바로 당원들인데 당원들 얘기를 좀 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지금도 그 부산에 내려가서 당원들의 얘기를 조금 더 수렴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다고 합니다. 김세연 의원이 시청자 여러분 되게 젊은 의원이에요. 올해 나이가 46살인데 벌써 3선 의원입니다. 부산 금정구가 지역구고요. 근데 전 작가님 뭐 당원들 뜻에 따르겠다. 저건 그냥 되게 그냥 표면적인 얘기인 것 같고 정말 저렇게 바른정당을 탈당하고 한국당에 복당을 한 정말 그 속내는 뭘까요? 다음 총선일까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총선뿐만 아니라 뭐 부산시장이라든가 또 대통령도 꿈꾸는 의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타고난 금수저에다가 그다음에 세습 의원이기 때문에 저런 배경을 가진 의원들은 1년은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지난 5월에 다른 사람 보고 오라고 했는데 1년을 못 가서 지역구의 사람들의 핑계를 대면서 자기가 또 탈당한 것을 다시 복당을 한다는 거는 정치인으로서는 저는 자기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하는 행동이다. 저도 참 기대를 했었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군요. 예. 과연 이제 문제는 홍 대표가 받아줄까잖아요. 근데 그동안 홍 대표가 이제 김 의원을 콕 집어서 이제 복당 불가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그 속사정을 이 데스크가 취재를 하셨죠? 그렇습니다. 김세연 의원에 대해서 뭐 생소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익히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김세연 의원과 홍준표 한국당 대표 간에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인연이라고 해야 할지 악연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남자의 기구한 인연이라는 제목을 우선 달아봤습니다. 바른정당을 탈당하고 이제 한국당 복당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김세연 의원인데요. 자, 바른정당을 오늘 탈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세연 의원의 부친이 누구냐면요. 김진재 의원입니다. 다들 아시죠? 5선 국회의원까지 역임을 했던 김진재 전 의원이 김세연 의원의 부친이고요. 또 하나는 김세연 의원의 장인이 누구냐면, 이 장인이라고 보이시죠? 장인은 여러분들 익히 다들 알고 계시는 한승수 전 국무총리가 김세연 의원의 장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스토리가 있었더라고요. 이 MB 정부 때 한승수 총리가 이제 초대 총리였는데 그때 광우병 사태가 있었잖아요. 광우병 사태에 책임을 지고 내각 전원 사퇴하겠다. 사퇴 의사를 한승수 총리가 당시 밝혔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지금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원내대표를 맡고 있었는데요. 한승수 총리가 나 사퇴하겠습니다. 책임지고 그렇게 얘기하자 홍준표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한승수
총리 사퇴 반대합니다. 계속 유임시켜야 됩니다. 아니 뭐 역할도 좀 더 할 수 있게끔 해주고 해야지 지금 사퇴시키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요. 결국 결과는 이랬습니다. 한수수 총리가 결국 유임이 됐어요. 그래서 국무총리직을 수행을 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이 김세연 의원과 홍준표 대표는 이렇게 얽히고 설킨 이런 인연이 있었던 거죠. 자, 다음 화면을 보시죠. 자, 그런데 김세연 의원은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김세연 의원은 홍준표 한국당 대표를 그동안 굉장히 보니까 많이 비난을 했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당권에 도전한다고? 이거는 비열한 셀프 추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홍준표 대표 말이에요. 꼼수 가짜 보수 후보입니다. 대선에 출마한 홍준표 대표를 향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가짜 후보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실제로 김세연 의원이 홍 대표를 겨냥한 발언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목소리로 준비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홍준표 대표는 또한 우리 바른정당에 대해서 적반하장이라고 했습니다. 홍 대표가 바른정당을 향해 해야 할 말은 적반하장이 아니라 유구무원일 것입니다. 누구도 홍 전 지사를 호랑이 등에 태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도 달리지 않고 털썩 주저앉아 있는 형국입니다. 험한 꼴 그만 보시고 주저앉아 있는 호랑이 등에서 얼른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들으신 대로 김세연 의원은 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김세연 의원이 자꾸 비난을 하니까 홍준표 대표가요 사석에서 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보시죠. 아니 김세연 의원 말이야, 내가 그 본인의 장인인 한수수 총리를 그렇게 내가 보호해주고 지켜줬는데 정작 김세연 의원은 나를 그렇게 비난한단 말이야? 장인 지켜줬더니 점점점 이렇게 불만을 토로했다는 거죠. 다음 화면 보시죠. 자, 그런데 두 남자가 그럼 과연 이제 한 식구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입니다. 오늘 얘기한 대로 바른정당 탈당했고요. 복당 신청서를 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당이. 자, 한국당 그러면 볼까요? 보시죠. 이렇게 홍준표 대표는 김세연 의원에게 좀 앙금이 있을 텐데 홍준표 대표의 선택은 과연 뭘까요? 김세연 의원은 한국당의 한 식구로 받아들여 줄지 이 부분이 관심인데 전 작가님은 이 김세연 의원과 홍 대표 간의 이런 뭐랄까 인연 스토리 좀 알고 계셨죠? 네, 알고 있었죠. 예. 다 아는 얘기예요. 정치판에서는. 예, 네. 또 좀 못다한 또 다른 스토리가 더 좀 있습니까? 아니요, 뭐, 이 홍준표 대표는 자신이 흑수저 출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른바 흑수저 부심이 대단해요. 그래서 이런 금수저 출신들은 다 도금수저다. 정치판에서는 이런 농담도 했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볼 때 지금 김세연 의원이 복당 신청을 한다는 것 자체가 홍준표 대표에 대한 아주 완벽한 말하자면 백기를 든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로서는 승자로서의 여유로서 예. 거 봐라 이렇게 웃어가면서 김세연 의원을 맞아들이겠죠. 그렇군요. 그래서요, 이 홍준표 대표가 오늘 아까 청년들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김세연 의원과 관련해서 홍준표 대표의 반응이 실제로 나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표적인 흑수저 출신. 그러니까 나도 그렇지만 저희 당이 좀 바뀐 게 옛날에는 금수저 출신들이 많은데 금수저 출신들이 많이 나갔어요. 근데 오늘 또 한 분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우리 참 답답해요. 그분이 들어오면 우리 국회의원들 평균 재산은 10억씩 더 올라갑니다. 들어오려고 하면 당당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모시고 난 거부하지 않습니다. 정당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흑수저 김성태하고 이야기 좀 아마 오겠다는데 막지는 않겠습니다라고 뭐 얘기하는데 약간 근데 좀 떨떠름해 보여요, 홍 대표. 어떻습니까? 저럴 때 홍 대표 표정은 떨떠름한 것이 아니라 이제 김세연 의원은 나하고 레벨이 다르니까 원내대표하고 얘기하라. 나하고 직접 얘기할 레벨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돌아서 우회 뒷싸운 거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 그렇군요. 아이고, 이제 급이 김세연은 나랑 아니야? 자, 김성태 원내대표랑 얘기하세요. 자, 그런데 이 보면은
노은지 기자가 한국당 관계자랑 좀 통화를 해봤다고 하는데 한국당 좀 분위기는 어떻든가요? 그러니까 친홍계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관계자랑 통화를 해봤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이 데스크도 뭐 약간 인연인 듯 악연인 것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한승수 전 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게 보면은 김세연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인척 관계인데요. 홍준표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홍 대표가 김 의원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인척 관계면서 유승민 대표한테 홀려가지고 막 탄핵 얘기를 하고 저렇게 하는 게 맞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는 하는데 그게 사실 이제 개인적인 섭섭함 이런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 실제로 이제 섭섭하지만 안 받겠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복당에 문제가 없을 거다 이런 예. 당내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세연 의원이 젊은 의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46살인데 금수저 중에 금수저 아니냐? 혹시 그 그래픽 있으면 좀 넣어주세요. 저 전 작가님. 좀 깜짝 놀랐습니다. 자, 김진재 전 의원 아까 제가 오선 출신의 의원의 아들이라는 거 말씀드렸고 네. 뭐 한수수 전 국무총리 사위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카 사위고 네. 재산이 1,558억 원이에요. 야. 뭐 저것뿐만 아니라 예. 또 어머님도 제가 아는데 어머님이 정치적 감각도 대단하고 그래요? 거의 뭐 멘토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갖췄다. 왜냐면 전략가인 어머님에다가 또 저런 재산에다가 또 아버지의 지역구에서 김진재 의원이 굉장히 그 평이 좋았고 인정이 많아가지고 그때 그분들이 다 그 아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진재 아들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나올 때에 말을 하자면 선거 캐치프레이즈였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김진재 아들이면 무조건 찍어주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운동할 때도 딱 명함 딱 들고 저 김진재 아들 김세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게 벌써 이제 효과가 큰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 미국에도 그런 건 있죠. 폴리티컬 다이내스티라고 해가지고 네. 정치적 세습을 통해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의 지역구를 아들한테 물려주려면은 굉장히 열심히 아주 많이 베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미국적 그 스타일하고 굉장히 닮았죠. 일본하고 조금 다르고요. 근데 예. 기대를 했던 의원인데 너무 쉽게 뱉기를 들었네요. 아, 기대를 했는데 너무 쉽게 백기를 들고 아니, 좀- 한국당 복귀를 선언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죠. 춥고 배고픈 데서 그 정치라는 건 견뎌야 되는 거예요. 와신 상담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뭐다 그게 있는데 너무 쉽게 글쎄 뭘 원하는지 제가 보기에는 알 것 같긴 한데 좀 너무 쉽게 갔네요. 예. 근데 이제 보면은 이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사실 한때 33석이었어요. 국회의원 숫자가 33명이었는데 이제 뭐 탈당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의원 숫자가 10명이 됐죠? 10명. 예, 그렇죠. 이제 뭐 교섭단체 지위를 사실 잃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러다가 뭐 네. 집단 3차 탈당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까지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뭐 네. 이학재 의원 또 추가 탈당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만약 이학재 의원까지 탈당을 하면 의원 숫자가 이제 한 자릿수대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요.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바른정당 탈당을 선언한 인사가 또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네, 지금 유승민 대표님과 우리 소속 의원님께서 그 뜻을 말씀드렸고요. 곧 탈당을 제출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수 통합 그리고 나서 중도 통합 이렇게 길로 가자고 했던 거고 지금 순서가 달라서 지금 저는 동참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바른정당 탈당을 했군요. 네, 지금 저게 이제 바른정당 의원총회에서 이런 탈당 의사를 밝히고 나오면서 이제 기자들을 만난 모습인데요. 사실 남경필 지사 탈당 얘기는 좀 나온 지가 오래됐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남 지사가 앞에 표면에 내걸고 있는 것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에 반대하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함께 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탈당을 했고 복당 시기는 좀 조율하겠다 이런 얘기를 밝혔습니다. 근데 전 작가님 이 홍준표 대표가 남경필 지사한테 이런 조건을 내걸었다면서요. 바른정당 탈당해서 한국당 복당하는 건 좋은데 복당의 조건이 있다. 경기도지사 불출마하는 거를 기정사실화 해놓고 복당을 하던지 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네,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혹한 주문이죠. 왜냐하면 남경필 지사로서는 지금 바른정당의 간판으로는 불가능하고 예. 또 무소속으로 뭐 나가느니 어쩌느니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을 때지 지금과 네. 같은 정당 구도에서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경필 지사가 지금 뭐 순서가 어쩌니 저쩌니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정치하는데 순서가 어딨어요. 그리고 1호 탈당했던 분인데 네.
뭐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일까요? 아까 남경필 이제 기자가 질문하잖아요. 남경필 지사한테 자유한국당 복당 시기는 언제쯤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관 기자?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조건부로 일단 복당을 좀 허용하겠다 했고요. 사실 남경필 지사는 전에 이제 배신감을 좀 토로를 홍 대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기지사를 밤잠 안 자고 뛰어서 좀 당선시켜 주니까 갑자기 배신해서 바른정당으로 갔다라면서 상당히 서운함을 토로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근데 이제 사실 남경필 지사를 이제 좀 선회해서 이제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한 이유는 아무래도 인재 영입이 좀 만약에 더뎌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후보군이었던 홍정욱 전 의원도 그렇고요. 안대희 전 대법관도 사실 본인이 지방선거 출마를 한국당 당적을 달고 출마를 한 것을 좀 고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래 인재 영입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졌지만 이게 좀 다 어그러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내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단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남경필 지사를 좀 끌어들여서 어떤 뭐 당내에서 어떻게 활용할지를 좀 검토해보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전 남경필 지사한테 경기지사 그 불출마 기정사실화하고 복당하던지 하라 하는 거는 사실상 남 지사한테 항복 선언하고 한국당에 들어오든지 해라. 사실 이런 메시지로 읽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맺어질지도 참 궁금합니다, 전 작가님. 좀 예상이 될까요? 이게 굉장히 가혹한 거죠. 왜냐하면 항복도 무조건 항복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빈몸으로 들어오고 백의종군해라 이런 건데 본인 말로 이렇게 모양새를 갖출 여유도 주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경필 지사가 내가 이렇게 복당하는데 나는 불출마하겠다 이러면서 모양새를 갖춰주는 게 정치판인데 딱 홍준표 대표가 불출마를 조건으로 들어와라 이러니까 지금 남경필 지사로서는 진짜 황당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마 앞이 캄캄할 겁니다.